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드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이 헬리녹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헬리녹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캠핑계에서는 에르메스라고 할 만큼 퀄리티도 너무 좋고 브랜딩도 탄탄하게 해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주력 상품으로는 이 체어원 캠핑 의자를 판매하는 브랜드고, 동아 알루미늄이 모 회사고, 그 동아 알루미늄은 이제 전 세계의 텐트 폴대의 90%를 수출하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동아 알루미늄의 회장의 아드님이 나오셔서 만든 이 브랜드가 헬리녹스고, 그 동아 알루미늄의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헬리녹스를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헬리녹스의 전신과도 같은 시그니처인 이 캠핑 의자 체어원에 들어가는 이 볼대가 동아 알루미늄의 제품인 거고, 사실상 사업 구조로 보면은 정말 환상적인 짝꿍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모 회사에서는 알루미늄 폴대를 만들어내는데, 그 폴대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브랜드까지 완성시킨 원부자재를 만들어내는 모 회사, 그리고 그 원부자재를 활용해서 브랜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헬리녹스, 이것까지 탄탄한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부자 간에 완성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헬리녹스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고,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다, 이건 진짜 브랜드다 라고 꼽는 몇 개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로 찬양할 만큼 헬리녹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약간 쓸데없는 걱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헬리녹스가 콜라보의 귀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좀 이제 좀 식상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영상을 키게 됐고, 헬리녹스가 어쨌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인지도도 쌓고 그 브랜드의 브랜딩력을 인정받는 어떤 단계를 충분히 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콜라보만으로는 브랜드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켜게 됐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헬리녹스는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한 게 상품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술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캠핑 의자 같은 상품은 아무래도 이게 가격대도 있고, 그리고 그게 기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바꾸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장나지 않는 이상 내가 한번 헬리녹스 체어를 샀는데 새로운 체어를 다시 교체하는 일은 크게 생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헬리녹스 체어가 지금 딱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헬리녹스 브랜드에서 처음 나왔던 첫 모델 체어원, 그 옛날 거가 하나 있고, 그거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구매를 했어요. 8년인가 9년 전에 처음 백패킹 할 때 그때 샀던 모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화이트 마운티어링이랑 콜라보레이션 한 의자를 샀는데, 그것도 지금 한 이제 5, 6년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의자가. 근데 그 이후로는 구매를 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저의 식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고장이 나질 않으니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캠핑 다닐 때도 쓰고, 피크닉 다닐 때도 쓰고, 되게 자주 썼는데도 고장이 안 나요. AS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튼튼하고 기술력이 있는 좋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거를 재판매를 한번 산 고객한테 하기란 여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뭐야, 이거는 그래도 내가 소장하고 싶은데, 내가 원래 샀던 체어원 의자가 있지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이 새로운 상품 디자인,
그리고 다른 브랜드랑 결합한 것, 이거는 이거라면 그래도 내가 한번 사보고 싶은데 라는 니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샀던 모델이 있어도 그걸 또 사게 되고 또 다음 콜라보를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객들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핑으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헬리녹스 의자가 집에 쌓여 있는 캠핑 매니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뭐 이런 미니 같은 경우에는 108,000원, 체어원인 이 기본 모델이 115,500,000원, 이게 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런 캠핑 의자인데 10만 원이 넘네? 이게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그냥 딱 구매하기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한두 개 사고 나서 이걸 계속 매 시즌 뭐 컬러만 바뀌어서 나오는 모델들을 구매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고장도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헬리녹스에서는 그거를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어떤 희소성이 있는 장치를 통해서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니즈를 만들어 줬던 건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계속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콜라보레이션 상품도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냥 살 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사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하나 더 산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클래식한 체어원 모델들, 지금 솔드아웃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사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네이버 검색 트렌드인데, 보시면은 이 핑크색이 캠핑에 대한 검색 트렌드고 초록색이 헬리녹스에 대한 검색 트렌드예요. 근데 이 시점 있죠. 이 2016년에서 이 2019년에서 20년 사이, 이때도 되게 팬덤이 많았어요. 캠핑하는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헬리녹스가 정말 이렇게 팬덤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왔던 시기인데, 이때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캠핑 붐이 불었잖아요. 그러면서 헬리녹스가 그 탄탄한 매니아들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중분들한테 이제 널리 알려주는 브랜드가 된 거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때 엄청난 기회를 지금 받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기술력이든 그런 것들이 다 응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코로나라는 이제 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들었던 시기이기는 한데, 이런 캠핑에 종사했던 사람들한테는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맞았던 시기인데, 헬리녹스가 그래서 지금 매출을 보면은 어떤 한 기사에 있는 건데, 2019년까지 이제 한 300억 정도를 해요, 국내외 합해서. 근데 20년대 410억, 21년에 540억, 그리고 22년에 77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거의 700억에서 800억 사이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헬리녹스가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니까 아버지의 회사인 동아알루미늄도 같이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헬리녹스 의자에 사용하는 그 알루미늄들 있잖아요, 볼때. 그거를 결국엔 이 동아알루미늄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헬리녹스의 브랜드의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 동아알루미늄의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되게 아주 바람직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였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캠핑 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물론 지금 캠핑이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을 계속 즐기고 있긴 하지만, 트렌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자,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대중의 층, 그분들은 이제 빠져나가는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핑크 색깔이 이렇게 쭉 아래로 하얀 곡선을 내리면서 2024년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캠핑에 대한 검색량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헬리녹스의 초록색 검색 그래프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때 피크를 찍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이제 검색 트렌드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아까 보시면 이제 2022년에 700억 고점을 찍었는데, 아마 작년이랑 올해가 국내 매출은 아무래도 감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더 심했고 내년에는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캠핑 붐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 막 헬리녹스의 제품들을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매출이 막 올라갔을 거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헬리녹스의 제품은
한 번 구매를 하면은 이걸 재구매를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하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튼튼하니까, 그리고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기어 제품을 계속 매년마다 사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계속 희소성이 있는 그 제품을 출시를 했던 건데, 그것도 일부의 매니아 분들이 그냥 계속 사 모으는 형태인 거지,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그 제품들을 사서 모으기는 힘들고, 특히나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구매를 했던 헬리녹스의 사람들이 그런 일본에 있는 네이버후드, 프라그먼트, FC 브리스톨 뭐 이런 브랜드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들 나오면은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거는 되게 진짜 좀 패션에도 관심이 있고 기본적으로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면서 일본에도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 이제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브랜드랑 대부분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 헬리녹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할 거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브랜드들이랑 결을 맞춰서 콜라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콜라보레이션 자체는 이제는 조금 피로감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나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캠핑 트렌드가 많이 지어갔기 때문에 새롭게 캠핑으로 진입하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말은 즉슨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장비들을 처음에 구매를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포지션을 보이는 건데, 캠핑 하던 사람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새롭게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면 헬리녹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할 일은 콜라보레이션도 콜라보레이션이지만 어떤 소비자와의 접점들을 좀 많이 늘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문화를 더 만들고 그런 문화들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아젠다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화라고 하면은 그런 아웃도어의 전반적인 문화들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뭔가 이 브랜드에서 주축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미래의 소비자들 그리고 지금의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더 높여주고 또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팬으로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그렇게 쉽게 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패션에 관한 카테고리들의 검색량 자체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지금은 우리나라의 트렌드로 이런 러닝과 관련된 이슈들만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것들은 굉장히 소비에 있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 소비 심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브랜드들이 뭔가 판매를 하고 매출을 하기에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저는 그냥 팝업 스토어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콜라보레이션 팝업 스토어 이런 게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 이 소비자들의 삶에서 진짜 본질적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묻어나는 어떤 그런 브랜드들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 취향과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일치되는 그런 브랜드들을 찾아갈 거고, 딱 브랜드를 봤을 때 그런 게 보여지지 않는 브랜드라면은 아마 소비자들한테 저는 외면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헬리녹스는 정말로 잘해오고 있고, 소비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그 취향적인 부분에서 완전 저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이 헬리녹스의 제품이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좀 더 그 헬리녹스가 갖고 있는 캠핑 의자라는 타이틀에서 좀 더 확장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기획들이 모색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조금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알아서 너무 잘 하시겠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데,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웃도어 시장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서울에만 해도 산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웃도어 감성이 아웃도어라는 게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도어를 통해서 뭔가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이런 브랜드, 그거와 결합된 패션, 이런 시장은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자연을 통해서 치유받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니즈는 계속 강해지면 강해지지 줄어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다양한 것들, 소비자랑 늘려갈 수 있는 접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헬리녹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더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모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아웃도어 이 활동도 세대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알록달록했던 막 절개가 많았던 이런 아웃도어 옷을 입고 등산, 아웃도어 이꼬르 등산이었던 우리 한 10년 전에 40, 50대 분들이 나이가 드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대, 30대였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30대, 40대가 되면서 어쨌든 아웃도어라는 그 틀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감성에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웃도어 문화들을 지금 다 개척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아웃도어라는 그 본질, 없어지지 않는 그 본질은 그대로 있대. 그 세대가 지나면서 그들이 즐기는 이 아웃도어의 방식,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씩 변할 뿐이에요. 근데 이 산과 바다 그리고 강,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냥 즐겨 나가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해서 계속 만들어 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웃도어 시장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웃도어 시장에서 정말 그 브랜드다운 브랜드로서 글로벌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 이 헬리녹스가 코로나 때에 비하면은 조금 내부적으로 정체가 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본질적인 그 아웃도어라는 그 근본에 입각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은 둘째치고 이제는 첫째가 해외 시장이에요. 이제 한국에 대한 위상,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너무나도 우리나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그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삼면이 바다, 그리고 도시에도 산이 있는 이런 아웃도어 환경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입지를 다지면서 그 브랜딩을 잘 하되 이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더욱더 글로벌한 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